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지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많은 분들이 장미단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요. 이른바 장미단식은 끝이 났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는 얘기까지는 뭐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단식의 출구 전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단식을 종료해 달라라는 요구에 1초가 안 걸렸죠? 답이 나오는데 예.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저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럼 이 단식이 남긴 건 무엇이냐? 좀 전에 퇴원 결정했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 퇴원 결정을 네네. 했다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말렸으나 예. 본인이 주로 이제 바로바로 나가는군요. 예. 병원에서도 만류를 했는데도 퇴원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확인이 됐고 저는 이 단식을 보면서 해석을 할 때 전제를 좀 깔아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동혁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이게 좀 선명하게 확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익으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예. 실제로 지지도 떨어졌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잘못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장동혁 대표 개인으로 봤을 땐 굉장히 성공적인 단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흔들렸던 리더십이 필리버스터로 한번 틀어막고 그때 한번 또 연애도 한 번씩 다 면담도 했고 예. 틀어막았는데 그게 또 다시 한 번씩 그 새어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불만이. 그게 딱 이번 단식을 통해서 사실은 다 수그러들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뭐 방향 언제 틀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적어도 보수 쪽에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수많은 보수 인사들이 인사를 오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통합적인 분위기를 냈고 그 와중에 딱 한 사람이 오지 않았고 그 한 사람을 본인은 제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게 한시라서 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고 네, 한 명이라는 거죠. 네. 그 한 유튜버가 안 온 거가 확실히 안 왔고 그 마지막으로 또 저는 피날레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진보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게 뭐야 구차하잖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 세계관에서는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최종 종결자 같은 사람이 왔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또 그 유튜버를 싫어해. 악연이 있잖아요, 둘이.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완결성 있는 시나리오였다. 이게 뭐 이정주 기자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전교 1등은 못하지만 반 1등은 할 수 있는 정치력을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서 했다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그 탄핵을 당한 시점과 장동혁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시점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인연이 없다. 그럼 누군가가 이어준 사람이 있을 텐데, 행사 뛰는 가수에 비유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코 싼 값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이름이 그날 엄청 거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이제 전체 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깎아내려야 돼요 지금. 이건 이준석의 또 나름의 정치 그러니까 수사다. 어차피 진실은 모르는 거고 어허. 깎아내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조금 짜잘한 잔잔바리에서 합의했다 이렇게 해야 이걸 좀 폄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싼값에 박근혜가 지금 팔려가서 장동하고 합의 본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지금 그래서 쌍특검 지금 협상하던 거 중단시키잖아요. 그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박근혜 쪽에서 나온 다음에 당에서 어떤 분이 이러냐면 어차피 윤석열은 버려야 될 카드거든요 지금. 그럼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엔 친한하다가 중간에 그 윤어겐 하다가 지금 흘러왔잖아요. 이게 조금씩 물을 빼야 되는데 이 다음에 이번 해보니까 자기 혼자 버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을 한 게 물론 정병선 말대로 좋은 전략이긴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끝판 전략을 꺼낸 거야. 사실 이거는 내가 몸이 상하기 때문에 5일만 해도 3일만 제대로 각 잡고 해도 몸이 상해요. 예. 근데 보수 인사들 특히 뭐 민주당보다 특히 자기 몸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야. 내가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축구도 안 해. 심지어 삭발도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진짜 죽기 직전에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와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쓸 카드가 하나도 없었구나. 쓸 수 있는 카드면 별거 다 써요. 근데 단식밖에 없으니까 단식을 한 건데 거기서 구출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잔잔바리로 지역구 몇 개로 받겠냐? 그렇지 않죠. 이게 비윤으로 가면서 비윤은 두 가지군요. 비윤석열. 비윤석열은 첫 번째 세력은 계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이 진보 아젠다의 세력이 있고 비윤석열. 윤석열한테 칼 맞은 사람들 있어. 옛날에.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 그 커플에. 박근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적의 적은 나의 편이라는 이런 도식같이 보이지만 친박 세력들은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대로라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국민의힘은 어쨌든 TK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서야 된다라고 치면 TK에서 먹히는 친박이라는 그 프레임을 그렇죠. 여기서 가동시키고 그러면 이제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립감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단단하게 한다. 적어도 TK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 남는 게 이제 한동훈 징계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퇴원을 했다라면 28일인가요? 29일인가? 29일입니다. 29일. 네. 예, 뭐 최고위가 이제 열릴 것이고 네. 거기서 징계 결의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는 대략 29일쯤부터 당무에 복귀하는 듯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징계위 더 나아진 게 없죠. 오히려 이제 그 대규모 집회 자기들 주장 10만 명 하면서 지금 네, 그 집회는 현장에 다녀오신 우리 이정규 기자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뭘 하나 썼잖아요. 보면 자기를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 그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NS에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만을 세게 표출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징계 된다고 봐야죠. 근데 며칠 전부터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빌드업을 합니다. 보궐선거 공천 내놔라. 뭐 징계는커녕 징계는 당연히 처리하고 철회하고인지 처리하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징계를 철회하고 재보궐 내놔라. 그런데 이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보궐 내놔라라고 하는 거에 이제 또 이 썰이 나오는 게 TK 지금 세 분이 강력히 이제 대구의 의원분들이 이제 시장에 도전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재보궐 생긴다 이러고 있는데 엊그제 TK의 기존 맹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과연 한동훈과 박근혜 또는 그 세력 간의 관계 지금 제가 이제 하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윤어게인이 대부분 장악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윤석열 때 그 대선 캠프부터 그 이후에 강요를 쓸 때까지 소위 말하는 친박 친이가 있었잖아요. MB계와 친이가 약 95%를 차지했어요. 소위 말하는 친박 인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초토화시켰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 비슷한 게 있어서 친박 세력들을 가까이 중용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작심하고 저는 로텐더홀에 갔다고 생각해요. 다시 윤어게인으로부터 이걸 가져온다. 그러면서 이제 유영아 의원이 이제 강력히 대두가 되기도 하는 거고 하나로 안 끝난다. 그러면 징계는 된다라고 보는 게 수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또 민주당이랑 다르게 국민의힘은 항상 초인을 기다려왔어요. 누군가 우리 리더. 그 사람 밑으로 쫙 줄 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윤석열이었던 사람인데 그 상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을 이동한다? 통해서 파괴가 될 것 같으니 이거를 재빨리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한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에서 대구를 노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견제구까지 날릴 수 있는 수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장사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 씨의 그 반응에 대해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게 본인이 맨날 그렇게 뒷거래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생각보다 이번 저는 미팅은 그 이해관계가 맞았을 수도 있다. 그 전 두 사진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한동훈을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이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이게 크게 뭐 그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미움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난 주말 여의도에는 미워하지 않는 그를 응원하는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정주 기자가 현장 그 집회에 직접 취재차 다녀왔는데 제가 갔다 왔죠. 이게 보면은 제일 궁금한 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은 10만 명이 운집했다라고 얘기했고 주최 측 추산 3만 명 뭐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수천 명에 불과하다. 이게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요. 자, 현장에 다녀오신 우리 이정주 기자는 객관적으로 한 몇 명쯤 돼 보이던가요? 네. 제가 이거 뉴스 다이브를 위해서 직접 토요일날 갈아놓고 왔는데 오늘만큼은 쿠팡을 응원하고 싶어요. 유출 명단 10만 명? 아니요, 3천 명이에요. 3천 명입니다. 네. 3천 명 정도. 네, 이거 세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갔는데 제가 이게 이제 당시에 있던 티켓이에요. 야, 현장을 다녀왔던 저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네. 이게 사람들 갔다 왔다 하면 거짓말 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람 갔다 왔다 믿잖아요. 갖고 오세요. 제가 직접 갔다 왔다. 이게 버전이 2개야. 또 누가 의심할까봐 너 이거 어디서 얻었지? 예. 버전이 2개예요. 예. 이게 2개.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를 사퇴하라. 이렇게 있고, 요 까만색으로 철회하라.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기 산업은행 쪽에 이제 여의도 있는 네. 그 이제 도로 넓은 쪽에 시작을 해서 쭉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한번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이제 자유대학이라고 이쪽에 이제 윤석열, 예. 윤호견 쪽하고 경찰이 이제 중간에 바리케이트 치고 한번 만나요. 만났다가 다시 헤어져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받은 느낌 뭐냐면 첫 번째는 3천 명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뻥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위드니 분들에게 그 좀 조언을 드리자면 왜 뻥을 칩니까? 3천 명도 막상 모이잖아요. 제가 카메라 찍는데 그 이렇게 좌회전해서 돌아가는 산업은행 앞쪽으로 길이 진짜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다 여성분들이에요. 진짜 99%가 여성이에요. 제가 세봤거든요. 남성분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고 그 유튜버들 몇 명하고 말고는 다 여성인데 중요한 건 5060. 예. 네, 30, 2030 없습니다. 네, 5060 이제 여성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드훈이라는 한 전 대표의 그 일종의 팬클럽. 네. 예, 여기 멤버들이 대부분 그 연령대가 많다고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있는 거 그대로 저는 과장할 필요도 없고 폄하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니까 5060 위드훈이 이분들이 많이 왔다. 네, 많이 왔고 요새 따라다니면서 제가 뭐 인기는 아닌데 저한테 악플 많이 다시거든요. 네, 이정주 네가 고소해라. 제가 뭘 고소합니까? 저는 기사를 썼잖아요. 저는 기사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고소하는 게 고소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야. 허위 사실이면. 그래서 이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파란 약 먹고 살면 마음 편하시죠. 근데 진실 알고 싶으면 빨간 약을 드시고 뉴스 다이브를 보시면서 좀 불편한 진실이 가슴 아프죠. 근데 어떡합니까? 명의도용 한 거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정주 기자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저희 동접보다 여의도에 모인 인원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게 와닿는 얘기예요. 유튜브로서의 한동훈 씨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날 시위를 했잖아요.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신고해가지고 4시 정도에 끝났는데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스탠스를 조금 이상하게 잡은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리에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고 재심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고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소위 말해서 바깥에 와서 선동하면 안 될까봐 본인은 안 나온 것 같아요. 현장에 안 왔죠. 안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컷이라는 자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결집해 주십시오. 글은 올리잖아요. 그렇죠.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를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가 보통 정치부 취재해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 봐라. 지는 방구석에서 손가락으로 따라치고 우리는 추워 뒤지겠는데 그날 엄청 췄어요. 제가 원래 저도 그 정구승 변호사도 멋있는 조용래 변호사 저도 손석희 흉내내고 싶어서 보통 코트 입고 다녀요. 그렇죠. 아이고. 그날은 패딩을 안 입으면 죽어. 그래서 제가 패딩 입고 왔어요 거기에. 코트 입었다가 얼어 죽어요. 근데 그 추위에 이 연세 드신 5060 나와가지고 한동훈 진짜 한동훈이 뭘 잘못한지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한동훈 구하겠다고 그 추위에 발발 떨면서 시위를 2시간 동안 하는데 타워팰리스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서 손가락으로 키보드 오리오처럼 여러분 결집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배응망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유튜버의 행동이죠. 바로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저러거든요. 현피드라고 하면 안 와요 유튜버들은. 아니면 이게
정치적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네.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행보라고 그러면 뭐 이번 뭐 보선이 됐건 보궐이 됐건 아니면 뭐 지방선거가 됐건 본인이 후보가 되건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진짜 확실하게 밀 수 있는 어떤 후보를 내건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시도지사급 정도를 낼 때 본인 존재감이 보이잖아요. 그 낼 사람이 없죠. 본인이 밀어서 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지금 건? 본인이 직접 출마해서는 서사가 써져야 되는데 장렬히 전사했다. 그리고 전사를 해도 뒤에 뭐 이기면 뭐 당연히 저기지만.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징계 여부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징계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징계를 당했다. 나가서 이길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우리 위대한 정치인이었던 이해찬 의원과 다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지금 본인이 인정받는 데는 강남 쪽인데 그쪽에는 뭐 보궐이 나온 게 없고 서울시장으로 나오자니 당연히 안 되고 경북 대구로 갔을 땐 미움받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데도 없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나올 만한 기회는 엄청 많았죠. 그럴 그렇죠. 때마다 매번 주저하고 오히려 나서지 않아야 될 때 갑자기 그 내란 터지고 나서 한덕수 총 손잡고 가고 정권을 접수하겠습니다. 한덕훈. 예. 한덕훈. 그런 식으로 남이 해놓은 거를 가져가는 것만 했지 자기가 뭔가 승부를 봐서 아니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땐 항상 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어디에든 선거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유일하게 이제 아마 이 벤치마킹을 착각을 하면 2016년에 유승민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었다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가서 2016년에 대구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 대구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 하나는 남겨놔야 돼 이런 것도 있고요. 대구 동구는 워낙에 또 텃밭이기도 네, 했잖아요. 그런 그 텃밭이기도 했고 또 대척점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본인 대척점은 서사가 써질 수 없는 장동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섰대든지 뭐 다른 뭐가 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랐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구 가서 서사가 써진다, 또 우리 지역에 인재니까 뭐 살려놔둬야 된다. 만약에 서문시장 한번 갔을 때 그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한번 쓱 지나가면 그걸로 그냥 바로 초토화되고 그럴 텐데요. 아까 그 우리 이정주 기자가 피켓 든 거 중에 그 장동혁 사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에 대한 피켓이 있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 몇몇은 저게 당의 기강을 해치는 표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징계할 수 있는 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요거를 사실 그 지도부도 말이 그렇지 이번에 단식하고 나서 두 가지를 염려했대요. 한동훈 진짜 단식자 올까봐. 오면 협상을 좀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모양새가. 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와가지고 막 고생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와버리면 사실 너무 여기서는 옹졸해 보이거든. 그렇죠. 정치랑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원권 정지라도 낮춰줘야 돼요. 실제로 내부에서 이제 원내대표 비롯해서 몇몇은 그런 의견이 있었대요. 약간 송은수 원내대표 비롯해서 몇몇은 그래서 조금 이거 낮춰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좀 강성제 최고위원들은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안 왔잖아요. 안 오고 박근혜가 와서 마지막 목 잘라버렸어. 보통 여기 원로들 오잖아요. 매번 이런 소리예요. 통합 무쇠. 통합해라. 한동훈 안 하라. 박근혜 와가지고 단 한마디도 안 했어. 한동훈 안 하라 그러지 않고 그만하셔야죠. 이 정도면 됐다. 그게 박근혜가 시그널을 준 거예요. 목 자르라고.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진짜 자기 원수 같은 예전에 특검 때 대검 3차장 하면서 그때 수사해가지고 영장 날리고 조사한 사람 그때 이원석 자기 밑에 이원석 전 총장 그렇죠. 한동훈 라인이잖아요. 거기서 한 거예요. 사실 영장 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양지병은 빨리 태어난 것도 답 나왔네요. 저 한동훈 방문할까봐 지금 빨리 태어나는 거예요. 뭐 양지병원 간 것 같고 또 말이 많던데 뭐 또 거기가 이제 신천지랑 연결되는 그 원장이 있는 데잖아요. 이 판에 신천지란 단어가 연상될 수 있는 무슨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할 일인가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쯤에서 가름하고 저희가 또 후속 보도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